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춘향전의 암행어사 출도 장면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 춘향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이몽룡이 마패를 들고 그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그 장면이 아주 가장 반전이면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꿈을 꾸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2년 현종 8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동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이제 33살이었고요. 서울에 이제 벽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벽동은 이제 지금의 종로구에 뭐 송현동, 사간동, 중학동 그 일대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그 벽장처럼 동 사이에 길게 끼어 있는 동네다 해서 벽동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뭐 벽장골이다, 다락골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벽동에 거주하던 최동익은 형조, 지금으로 치면 좀 법무부겠죠. 형조의 아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이 이전에 한 4년 전인 1838년에 이미 전과가 한 번 있었어요. 폐부라고 해서, 폐는 이제 찰폐자에, 부는 이제 부신, 부절 등을 뜻하는 부자죠. 그래서 폐부라는 것은 원래 이제 부신을 찬다, 부절을 찬다라는 뜻으로 원래 이제 그 고을의 사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고을의 사또가 차는 부신을 폐부라고도 하고, 그 밖에 그런 이제 부신이나 부절이 필요한 관원들이 차는 것까지도 이제 통틀어서 폐부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1838년에 이 최동익은 이 폐부를 위조한 사건으로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포도청에 잡혀서 형조, 자기가 근무하던 형조로 이송되었다가 강원도 평해, 지금은 이제 그 경북 울진에 속한 지역입니다만 그 당시 이제 단독 고을이었죠. 강원도 평해군에 귀향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향을 갔다가 이듬해인 1839년에 사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전과가 있으니까 형조에서 다시 근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당숙이 아마 전주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살던 그 당숙에게 신세를 지면서 전주에 가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말 같은 거 관리하고 말 부리고 아마 이런 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주는 이제 그 당시 전라도의 가명 소재지였으니까요. 이웃고을에서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김제에 거주하는 이득춘이라는 인물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득춘은 그 당시 이제 선달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무과 시험에 합격하고서 임용이 안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도 간혹 그 공무원이나 교사나 합격자를 예상보다 많이 뽑았다가 실제로 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기하는 상태. 그런 이제 그를 이제 선달이라고 하는데 이득춘이 이제 선달 신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득춘이 이제 이 최동익이 이제 당숙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최동익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 돈 몇 냥, 벼 몇 포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좀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김제에 있는 이득춘의 집에 가서 자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득춘이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이제 머무르면서 이득춘에게 이제 권유를 받았다라는 건데, 이득춘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죠. 우리 집안 살림도 좀 어려워지고 너도 지금 객지에서 생계 유지하는 게 좀 걱정 아니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각도에 임금이 파견한 암행어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럴 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암행어사인 채 흉내를 낸다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쪽은 뭐, 전주만 해도 시골이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암행어사는 뭐냐? 상징이 마패 아니냐? 그래서 마패 하나 만들어 와라. 그리고 마패가 있으면 도장도 있어야 되니까, 뭐 관인 같은 걸 찍어야 되니까 도장도 하나 파와라. 이제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동익이가 이 공적 업무에 쓰는 마패라 관인을 어떻게 사사롭게 만드냐? 뭐 사실 원칙적인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득춘이 그럽니다. 서울은 시골과 달라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20냥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만들어 봐라. 돈이 좀 부족하면 네가 어떻게 융통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득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동익은 이제 평소에 신세진 것도 많았던 데다가 많은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이제 솔깃해서 20냥을 받아서 곧장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죠. 마패도 만들어야 되고 도장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으로는 이제 도장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도장을 먼저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연동이라는 동네에 여관에 투숙하면서 도장을 하려면 이제 도장 파는 사람, 그 당시 이제 나무에 뭐 새기는 사람들을 각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수를 이제 탐문을 합니다. 좀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정부 기관 중에 교서관이라는 관청이 있다. 여기는 이제 도서를 출판하는 기관이죠. 그러면 예전에 주로 뭐 활자로, 금속 활자로도 책을 냈지만 목판 인쇄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도장처럼 나무판에 새기는 각수가 많이 필요하죠. 교서관 쪽에 가면 아마 각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최동익이 교서관을 찾아가요. 가니까 그 당시 이제 59세였던 이상규라는 각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이제 개인 도장 새기는 것처럼 해서 뿔에다가 도장 하나 새겨주죠. 해갖고, 그럼 뭐 뿔이 무슨 상아 뿔인지 뭐 소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하일 리는 없겠죠. 돈 비쌌으니까. 7푼을 주고 그 도장을 하나 새겨요. 이때 푼이라는 단위는 그 당시 이제 그 화폐 단위가 냥이 있으면 돈 몇 냥 하잖아요. 냥의 10분의 1이 전입니다. 그리고 전의 10분의 1이 이 푼이에요. 푼은 그러니까 100분의 1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7푼이면 이제 100분의 7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푼을 주고 이제 뿔에 도장을 새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심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실력도 보고 하려고 했겠죠. 그러고 나서, 울산 상소지표라는 6글자를 새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공이 좀 드니까 5전, 5전, 5전이면 뭐, 반냥 정도 되는 거죠. 줘요. 근데 이상규가 약간 의심을 했지만, 뭐, 울산 상소지표라는 말 자체도 약간 낯설고, 근데 사실 끝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도장 많이 안 씁니다만, 예전에 도장 쓸 때 끝에 무슨 인자라든가, 뭐 장자 그런 걸 많이 쓰죠. 인장 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관인에도 이제 인자를 썼거든요. 근데 뭐, 관인에 쓰는 이 인자라든가 장자 그런 게 아니고, 표시할 때 표자를 새겨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관인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새겨줬다라고, 이상규는 나중에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도장도 새겼으니까, 이제 마패가 필요하죠. 가장 이제 본격적인. 그래서 이제 그 아현, 뭐 아현은 지금도 이제 아현동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죠. 아현에 사는 이제 유장을 찾아가요. 유장이 뭐냐면, 노쇠 유자의 장인장자. 즉, 노쇠를 가지고, 가공해서 뭐 녹그릇도 만들고, 마패도, 유기죠. 노쇠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쇠를 다루는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사람이 46세의 조봉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조봉학에게 갔던 게 아니라 같은 마을에 이제 아마 아현에 그 유장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들 이제 가까이 살면 집합 이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아현에 사는 이제 유장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강가라는 강 씨에게 이제 가서 부탁을 했더니 강 씨는 거절합니다. 당연히 마패 만들어 달라는데 순순히 응할 사람 없겠죠. 그 뒤에 이제 그 같은 마을에 사는 조봉학에게 가는데 조봉학도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다가 다시 이제 어제 도장을 새겼던 각수 이상규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패는 이제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려진 그림을 종이를 이제 그림을 갖고 가서 이걸 나무에 새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봉학을 찾아가요. 조봉학을 찾아가서 이제 나무에 새긴 말 모양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내가 사실 전주에 사는 아전이다. 전주 가명에 있는 아전인데 공무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마패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패는 뭐 암행어사 출두할 때 이제 암행어사 들고 다니는 거로 주로 알지만 이거 자체가 뭐랄까요? 교통 뭐랄까요? 증명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각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각 길에 역이나 원이 많이 있죠. 우리 뭐 양재동에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역원에 가면 이게 말은 뭐 기차나 버스와는 달리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마패를 보여주면서 말을 빌리고 그걸 다음 역에 가서 또 교체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마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이제 공무로 상경을 했다가 마패를 잃어버렸다. 그 마패를 내가 잃어버린 채로 그러면 일단 전주에 내려갈 수도 없고 전주 가면 난 맞아 죽는다. 죽을 죄다. 이건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 서울에서는 절대로 사용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조봉아이가 이 마패는 이거 금지된 물건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 만들어줄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 거절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난 절대로 서울선 안 쓸 거다. 예? 이거는 내가 이제 공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었다 바쳤다 하던 거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지 당신이 죽겠냐. 당신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들어달라. 라고 이제 애걸복걸을 하면서 이선달한테 받았던 돈 20냥 중에 이제 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여비로 쓰고 하면서 이제 남은 돈 13냥, 13냥을, 13냥을 줍니다. 13냥 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감이 좀 안 잡히겠지만 그 당시 쌀값으로 치면 쌀 한 2가마니 반쯤 되는 값입니다. 꽤 큰 두둑한 액수죠. 그러니까 조봉아이가 뭐 부탁도 하겠다. 그리고 뭐 돈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연철로 본을 떠요. 그 이제 나무로 된 거에 새긴 거를 연철로 이제 본을 떠서 연철은 이제 납과 쇠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는 이제 동철이죠. 구리 이제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 동철로 마패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패도 얻었고 도장도 있으니까 이제 빨리 내려가려고 막 채비를 내서 내려가던 참에 체포가 돼요. 그 체포 경위는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중간에 뭐 이 사람이 뭐 도장도 새기고 또 특히 마패 새기려고 아연에 가서 유장 강가한테 거절도 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는 과정에서 중간에 거절했던 유장인 강가가 아마 신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이상한 물 눈치챈 누군가가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이제 포도청에서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미심쩍은 점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신문을 합니다. 그럼 도장에 새긴 울산 상소지표라는 글씨는 뭐냐? 네가 말한 너한테 시켰다는 이득주는 김제 살고 최동익은 전주에 살고 둘 다 이제 전라도인데 왜 멀리 저 영남의 울산이냐? 그러니까 울산은 영남이 아니라 전주나 김제에 있는 산 이름이다.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요. 뭐 울창할 울에 뭐 매산자니까 고을 이름의 울산도 있겠지만 뭐 산 이름으로도 이제 울산이 울창한 산에서 있을 수가 있죠. 그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울산 상소지표, 상소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상소라는 것은 안 쓰이는 말이거든요. 지방에 이제 유향소, 뭐 향청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는 있죠. 그래서 고을에 향소는 있지만 상소는 없는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마 이 최동익이가 별로 이렇게
한자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박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잘못해서 아마 그렇게 새겨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소는 이득춘이 시켜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패는 되게 이제 그 상서원에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서원의 상자와 그걸 이제 그 향소나 그런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소자를 아마 결합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상소란 말은 어쨌든 없는 말입니다. 상서원 그렇게 했으면 당장 도장 새겨준 사람이 의심해서 안 새겨줬겠죠. 아마 그래서 또 편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득춘 시켜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신문까지 하는 과정에 당연히 중앙에서 전주에 그리고 김제에 파견해서 그 이득춘을 이제 신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득춘에게 조사를 받았던 전주의 영장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득춘이 평소에 이 최동익이 이득춘에게 어떤 그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제 말 부리는 일 같은 걸 했다 그랬잖아요, 최동익이. 그런데 이 이득춘한테 말을 빌려놓고서 말값을 제대로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득춘이가 그걸 막 추궁해서 말값을 아마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원한을 품고 무고하기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신문을 해서 이걸 캐물었죠. 전주에 가서 확인했더니 이득춘은 모른다고 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합니다. 말값을 바로 안 갚길래 내가 아직 안 갚으니까 이득춘이가 그 전주 그 진영의 영장에게 고소를 했다. 그래서 그 진영에 끌려가서 곤장도 맞고 빚도 갚으라고 독촉을 받아서 분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아마 이제 그 마패를 만들어서 어사출도 한번 하면 이득춘한테 분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 그렇게 이제 사실들을 고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작극이었던 거죠. 시킨 사람 없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마패 위조한 걸로 붙잡히니까 분한 마음에 자기와 원한이 있었던 이득춘이가 지시한 것처럼 이제 지시해서 위조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솔직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처음에 잡혔던 3월에 첫 조사 때 이제 이게 아주 좀 중한 범죄니까 주리를 틀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조사할 때 4월 4일 날은 그 마패를 직접 위조해 주었던 유장 그 노쇠장인 조봉학은 형조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해당 형률로 처벌하게 하는데 아마 조봉학도 굉장히 중한 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인을 위조하거나 동전을 그러니까 그 관가의 도장 인장을 위조해도 차명입니다. 목을 베는 형벌이고요. 동전만 위조해도 교형이에요. 교수형입니다. 목을 메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패는 관인 동급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명이 아마 해당 형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형률로 처리했으면 아마 차명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조봉학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자료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아요.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중형을 면치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을 위조했던 나무에다가 도장을 위조했던 이상규는 곤 15대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처벌 같지만 그 곤은 장하고 달라서 상당히 아프거든요. 곤 맞고서는 중병치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곤 15대를 맞고 풀려납니다. 이 최동익은 처음에도 줄이 틀면서 조사했고 재조사하고 그 다음 조사 때는 이제 4월 21일 날 다시 이제 조사를 할 때 곤 40대를 맞아요. 그리고 다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4월 24일에는 다시 곤 20대를 맞아요. 그리고 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인 4월 26일 날 이때는 아마 매를 더 쳤는지 그런 사실은 안 밝혀졌는데 이날 최동익이 물고되었다 그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물고되었다는 것은 이제 물고는 이제 죽었다는 건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 신문을 받던 재판 중이던 죄인이거나 이제 수감 중이던 죄인이거나
아니면 유배 갔던 죄인까지. 어쨌든 죄의 어떤 형이 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 죽는 것을 물고라고 합니다. 물고 났다, 뭐 물고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게 된 거죠. 결국은 뭐 아마 살았어도 감옥 끝내 아마 뭐 차명을 면치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최동익은 마패를 위조하려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최동익의 마패 위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